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시작하겠습니다. 모뎀 루프백 테스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모뎀 루프백 테스트는 이 모뎀 항목, 모뎀 요 앞에 챕터 한 10형 기출 유형 10을 참조해서 한 번 더 보시고요. 예, 기출 유형 보면 다음은 모뎀의 괴한 시험, 루프백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관련된 것이 아닌 것은 모뎀의 패턴 발생기와 내부 회로의 진단 테스터, 자국 내 모뎀의 진단 및 통신에서 고장 진단, 전송 속도 향상, 상대편 모뎀의 시험인 리모트 루프백 시험도 가능하다 해서 요거 테스트잖아요. 테스트이기 때문에 전송 속도 향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뎀이란 그 루프백 테스트는 모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통신 장비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통신망을 기준으로 해서 요 장비가 있을 때 장비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보내는 거 또는 이렇게 요렇게 보내는 거 또는 자체적으로 보내는 거 이런 걸 로컬 루프백이라고 하거든요. 로컬 루프백이라고 하고 요렇게 밖으로 보내는 거 우리가 리모트 루프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통신에서 어느 지점에서 고장이 났는지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이 챕터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런 모뎀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통신망에서도 루프백 시험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시험에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루프백 테스트는 모뎀의 그 패턴 발생기에서 내부 외부에 대한 테스트를 진단하고 자국 내 모뎀 진단 및 통신에서의 고장을 찾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상대편의 어느 지점인지 또는 이게 우리 쪽 그러니까 자체 장애인지 또는 외부의 장애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우리가 시험이 그 루프백 시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클럭 지정이 이렇게 모뎀이나 또는 DSU, DCU 등에 대해서 이제 클럭 지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클럭에서 인터널을 내부 클럭, 익터널을 외부에서 받는 클럭, 그다음에 루프백은 그 루프망에서 데이터부터 추출한 클럭, DDS라고 해서 데이터방에서 어떻게 보면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송수신 클럭, 그러니까 DSU의 수신 데이터로부터 추출한 클럭을 송신해서 받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조하시고요. RTS를 해서 리퀘스트 샌드라고 해서 이 단말 쪽에서 모뎀 쪽으로 받을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 CTS에서 클리어 투 샌드로 해서 모뎀이라든지 상대국이 DC나 컴퓨터 쪽으로 해서 데이터를 받을 준비가 돼 있다 해서 서로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셋 리퀘스트에서 모뎀이나 컴퓨터 또는 터미널에게 자신이 송수신한 가능한 상태를 알리고 전원 인가 후에 자신의 상태를 이상 없다라는 것을 그 나타내는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프백 그 시험을 하는데요. 모뎀은 송수신 신호를 기능 확인하는 데 사용하고 진단 테스트에서 송수신 간에 떨어져 있는 장비 간에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루프백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신망을 기준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돌아오는 거, 그걸 우리가 자국 루프백 또는 로컬 루프백이라고 하고요. 통신망을 기준으로 해서 밖으로 나가는 걸 리버트 루프백, 리모트 외부 방향으로 하는 거 리모트 루프백, 그래서 자국에서 타국으로 보내는 거 리모트, 자국에서 내부에서만 처리하는 그걸 우리가 로컬 루프백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서 이건 모뎀을 기준으로 나오지만 현재에서도 전송 장비라든지 통신 장비에서 이런 유사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내용을 숙지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공동이용기 중 폴에 의해 네트워크의 제어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용되는 장치에서 이게 폴링에 대한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에 대해서 폴링에 의해서 이루어진 장치가 우리가 모뎀 공동 이용기라고 합니다. 모뎀 공동 이용기. 그래서 멀티포트 모뎀도 앞에 했었는데요. 모뎀에서 폴링을 할 수 있게 설계된 모뎀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다음 중 괴한 시험의 기능과 관련이 없는 것은 이 앞에랑 똑같은 건데요. 이 문제는 삭제하겠습니다. 앞에랑 똑같아서 전송 속도 향상과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2번은 다음에 제외하겠습니다. 3번 모뎀의 송신기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모뎀, 송신기. 우리가 앞에서 했었죠. 모뎀 송신기에서 여기 보면 스크램블러, 부호기, 변조기, 이게 제가 핵심이라고 했죠. 스크램블러, 변복조기에서 변조기. 수신기에서 이제 복주하는 거고 자동 이적 조절기 이게 핵심이라고 했죠. 그래서 모뎀의 송신기잖아요. 그래서 스크램블러 필요하고 변조기 필요하고 복조기는 수신기에 있는 거죠.
복조기는 수신기에 있는 거고, 필터 필요하고, 등화기는 수신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퀄라이저. 그래서 등화기는 수신 신호에 대한 간섭, 다중장로 잡음 및 페이딩에 대한 왜곡을 줄이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4번 단말기에서 모뎀으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한 신호. 단말에서 모뎀으로 그러니까 어떤 단말에서 모뎀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거, 그걸 우리가 RTS라고 하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보내는 거 우리가 CTS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RTS 앞에 했죠. 컴퓨터와 같은 단말이 프린터와 같은 모뎀 등에 대해서 데이터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CTS 반대로 모뎀스는 프린터와 같은 DC 장치가 컴퓨터와 같은 DT 장치에 대해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해서 서로 이 시그널을 보내는 게 되겠습니다. 5번 모뎀의 수신기, 이거 전에 했었던 거죠. 모뎀의 수신기, 송신기, 수신기 거꾸로 생각하면 되고요. 변조기는 송신기에 있는 거죠. 복조기가 수신기에 있는 거고, 등화기, 복조기, 디코더 다 수신기에 해당이 됩니다. 서비스의 중단을 야기하는 장애 구간을 탐색하기 위하여 각 구간을 질문하여 시험하는 루프백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2022년에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프백 제어 방법에는 자국 제어 방법과 원격 제어 방법이 있다 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들어간 거 자국, 외부로 나가는 거 원격이 됐죠. 원격은 자국으로부터 수신한 신호를 자국으로부터 신호를 한 타국으로 보내는 거죠. 타국, 이렇게 타국으로 보내는 거. 그래서 이게 원격이고, 또는 자국은 자국에서 신호를 자국으로 보내는 거, 이거를 자국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국 루프백이죠. 자국 루프백. 자국 루프백은 자국으로부터 수신한 신호를 다시 자국으로 보내는 거. 이거를 자국 루프백. 원격 루프백은 자국으로부터 받은 거를 어떻게 해요? 타국으로 보내는 거. 그걸 이제 원격 루프백이라고 합니다. 루프백 시험을 위해서는 패턴을 발생하고 분석하는 계측기를 사용하고, 루프백을 수행하는 지점은 각 통신 시스템에서 신호 입력 및 출력이 이루어진 지점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답을 2번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 내용 참조하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쓰겠습니다.